어제 코스피가 하루에 5.5% 이상 폭등했어요. 6,900이 넘기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. 근데 5월에 다 팔라는 격언 들어보셨죠? 저도 작년 5월에 코스피 ETF 다 팔았거든요. 격언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. 근데 6월에 다시 사면서 100만 원 손해봤어요. 근데 올해 5월은 진짜 다릅니다.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자리에서 다 팔면 그 다음 흐름을 통째로 놓치는 건데요. 오늘 코스피 시나리오 3개랑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ETF 포트폴리오까지 다 풀어드릴게요. 끝까지 보시면 5월 한 달 절대 안 흔들립니다. 자, 여러분 5월에 다 팔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솔직히 한 달 만에 두 자리 수익 나면서 누구나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답일까요? 4월 초만 해도 코스피가 5,800대였는데 어제 6,900을 넘겼어요. 한 달 만에 18% 가까이 올라갔거든요. 적금에 묶어둔 돈이 그 사이에 얼마나 일했나 보세요. 오늘 무조건 끝까지 보시면 수익 더 내실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세린메이 투자 격언부터 정리할게요.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싶었거든요. 5월에 다 팔고 11월에 다시 사라는 미국 증시 격언이에요.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이 평균적으로 약했다는 데이터에서 나온 말인데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미국 데이터라는 거예요. 한국 코스피는 미국 격언이랑 흐름이 좀 다릅니다. 왜냐하면 한국은 외국인 수급이랑 환율, 반도체 사이클이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. 한국은 5월 통계 자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 격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맞는 애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. 근데 5월은 한국 입장에서 안 통할 가능성이 큰 이유가 세 가지나 있어요. 첫 번째, 5,800대에서 6,900 넘게 올라왔는데 보통 격언이 통하는 해는 4월에 미리 빠진 자리에서 5월에 매도가 나와요. 근데 올해는 4월에 거꾸로 강하게 올라왔거든요. 이거는 매도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 추가 매수 자리라는 뜻이에요. 두 번째, 공포지수 VIX가 17까지 내려와 있어요. 4월 초만 해도 20대였고 한때 25 가까이 튀던 구간도 있었거든요.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낸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정 국면이라는 뜻이거든요. 보통 공포 단계에서 통하는데 지금은 안정 단계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반도체랑 AI가 5월 흐름을 잡고 있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달 사이 32% 올랐거든요. 적금 1년 이자가 잘 줘봤자 4% 안팎인데 반도체 지수가 한 달 만에 32%나 오른 거예요. 이게 비교가 안 되죠? 한국 반도체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. 격언 따라 다 팔면 이 흐름을 통째로 놓칠 수 있어요. 그럼 올해 5월은 어떻게 할 거냐? 그거는 또 단정을 못 합니다. 7천 임박 분위기인 만큼 6,900대에서 차익 실현 변동성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 3개를 깔고 가야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냐? 가능성을 볼게요. 첫 번째, 7천을 돌파할 경우 어제 5.1% 이상 단일가 폭등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 이때 초보자 함정이 뭐냐면 7천 돌파했다고 한 번에 다 사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. 분할 매수를 유지하고 추가 매수는 평균 단가 기준으로 정리하세요. 7천 위 신규는 비중을 줄이고 기존 보유분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정석입니다. 자,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. 두 개의 시나리오가 더 있어요. 두 번째, 6,500에서 조정이 될 경우 5월 1주차에 5% 폭등한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예요. 한 달에 18% 올라간 만큼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6,400에서 500선까지 빠지면 그게 분할 매수 기회예요.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6,500, 400, 300 세 단계로 끊어서 매수 계획을 짜놓으세요.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. 자, 세 번째, 횡보할 경우 6,800에서 7,000 사이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. 이 경우가 가장 답답한데 직장인 입장에서 오히려 편합니다. 적립식으로 그냥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. 박스권에서 꾸준히가 답입니다. 자, 정리할게요. 1번은 조심, 2번은 기회, 3번은 적립식. 세 가지 흐름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. 어느 쪽이든 한 번에 다 팔거나 다 사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?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. 자, ETF 포트폴리오 말씀드릴게요. 이건 개인 성향마다 다르니까 두 가지 안으로 나눌게요. 자, 보수적으로 분배할 경우 코덱스 200 30%, 타이거 미국 S&P 500 30%,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30%, 비상금 10%, 한국 30, 미국 30, 안전자산 30, 비상금 10이에요. 5월에 한국이 흔들려도 미국이 받쳐주고 둘 다 흔들려도 CD 금리 액티브가 매일 이자 붙거든요. 보수율이 연 0.2% 수준이라서 파킹형 ETF 중에 최저권이에요. 30만원 월 적립이라면 한국 9만, 미국 9만, 안전자산 9만, 비상금 3만 이런 식으로 끊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꿀팁 나갈게요. 공격적으로 분배할 경우 한국 비중을 더 높이고 싶으면 코덱스 반도체 20%를 따로 떼세요. 그러면 코덱스 200 20%, 코덱스 반도체 20%, 타이거 미국 S&P 500 30%, 코덱스 금리 액티브 20%, 비상금 10% 이렇게 되는데 한 달 동안 32% 수익 나신 분들이면 이 비율이 맞을 겁니다. 근데 변동성이 큰 거 잊지 마시고요. 한 달 플러스 30%면 단기 15%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.
5월 27일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영상에서 풀게요. 자, 본인 성향이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살펴보시고 보수적으로 가세요. 5월처럼 변동성이 큰 달은 분배가 답입니다. 자, 거기다 이란 전쟁 리스크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, 그리고 트럼프 중간 선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배를 잘 해두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한 종목에 혹은 한 ETF에 전부 투자하시게 되면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떨립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분배를 해두시면은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가 받쳐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. 자, 근데 무조건 명심하실 거 한 번에 다 팔거나 다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저도 옛날에 솔직히 엔잡하면서 처음 코스피 ETF에 100만 원 넣었거든요. 근데 5월에 이런 격언을 듣고 다 팔았어요. 한 달만 쉰다고 생각했는데 6월에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비싸게 다시 샀습니다. 그때 깨달은 게 한 번에 다 팔거나 절대 다 사면 안 되겠다. 무조건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해야겠다. 자, 근데 여러분, 적금이나 예금 통장에 안 굴리는 것도 손해지만 한 번에 다 굴리는 것도 손해예요. 그 중간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. 정리할게요. 지금 핸드폰 켜시고 본인 ETF 잔고 확인하시고요. 코스피 한쪽에 다 몰려있으면 분할 매도해서 옮기시고요. 비상금이 빵원이면 코덱스, CD 금리 액티브 일부 옮기세요. 이거 10분이면 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분할입니다. 자, 이 영상 만드는데 코스피 4월 1별 데이터 다 지졌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80%가 구독을 안 하고 가세요. 그래서 좋아요, 구독, 하이프 한번 부탁드리고 댓글에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답변 드릴 거고요.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